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진단서를 떼가지고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저 좀 이렇게 너무 그동안 힘들었다 이렇게 좀 3주 동안 쉬려고 한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뭐 디스크나 교통사고도 아니고 이렇게 정신이 힘들다는 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생각해보라고 이제 좀 저를 다시 교실에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교실에 다시 올라갔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나고 애들 당장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 얼굴을 못 보겠고 그래서 5교시 끝나고 다시 이제 너무 힘들다고 허락해 주시면 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요. 장을 찾아가야지. 사실 이런 일 때문에 교장 선생님 계시는 거잖아요. 교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3명이 앉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수첩을 딱 펴면서 내 관리자로 말할 테니 들으이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절반 이상이 그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소? 설마. 내가 보기엔 이거 다 선생님 때문이야. 선생님 잘못한 거라고. 왜? 왜요? 학업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고가 이렇게 계속 터지고 너는 선생님 할 그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그냥 따라뛰고 가라. 다른 학교 가라. 오늘도 말이야 학부모랑 소통을 똑바로 했으면 이 교장실 찾아오고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진짜 쌤은 아니야. 이러면서 막 교장이면은 학교의 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구를 지켜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교장 선생님 역할인데. 제가 생각하던 관리자의 모습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학부모들 때문에 속상하지. 근데 뭐 어쩌겠노. 우리 하는 일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좀 속상하겠지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그냥 올해 정말 힘든 학반 만났네 하고 그냥 그 해 1년은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좀 지나간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학생이 일으킨 사고도 정말 십몇 년 경력 동안 있을까 없을까만한 그런 거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의 좀 비상식적인 당당함도 이해가 좀 안 됐지만 그거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 네 잘못이고 너는 하급 경영할 그것도 없고 그냥 딴 학교나 가라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이 말을 하셨어요. 너희 반 애들이 불쌍하다. 너 같은 담임 만나 학생이나 학부모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관리자의 그 말을 잊을 수가. 교장 선생님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학부모님이야 입장이 다른 사람이니까 학부모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편을 찾게 돼요. 결국은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렇죠. 동료 교사, 그리고 그 동료 교사를 다 책임지어주는 교장 선생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마저 내 편이 되지 않았을 때 주는 충격과 어차피 내 편이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줬을 때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데미지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본인의 역할은 내 그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또 내용이 숨어 있을지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3월에 처음 이제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 반편성했던 선생님이 선생님 문제 아들이 좀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데 좀 그 반에 몰렸다. 반편성의 실수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3월에 애들이 좀 힘들어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와서 그런 거지 이제 좀 잘 잡아봐야겠다 라고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4월 초에 이제 수업 전에 갑자기 한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애가 애들한테 좀 돈을 많이 뺏긴 것 같다고 했나 많이 쓴 것 같다고 했나. 편의상 A군이라고 할게요. 우리 집에 돈이 자꾸 없어진다. 100만 원 가량 없어졌는데 이 사안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때 파악을 하고 그날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옆에 친구들한테 뭐 사줄게 했던 게 나중에는 돈이 점점 커지고 그 소문을 듣고 옆에 애들이 나도 사줘 이러면서 그룹이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애가 너 쟤 때리면 10,000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폭행을 지시를 했네요. 나중에는 이제 야 니 돈 주기로 했잖아 안 주면 엄마한테 이럴 거다. 이제 이 친구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A군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 맞아? 자, 이건 사실 공갈죄에 해당하거든요. 때리라고 지시를 했던 A군은 공갈 행위 피해자가 되는 이런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 이러고 200만 원이 가까워져요 하고 점점 더 돈이 커지더라고요. 대여섯 명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명이 나중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야, 니 돈 주기로 했잖아. 안 주면 엄마한테 이럴 거다. 이게 이제 협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분개하면서 화를 좀 많이 내셨어요. 첫마디는 저희가 돈 관리를 잘못한 게 잘못이지만 하고는 누구는 이제 애가 별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걔랑은 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친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참고하세요. 누구랑 누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누구도 연루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보고를 해달라고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요 단편만으로만 봐도 좀 품행장애나 이런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스럽고 그 부모님들이 대처하는 방식도 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 아니구나를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이도 문제고 그 아이의 학부모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돈을 이렇게 뿌리고 다닌 애가 그 중에도 다른 애 목을 막 조르고 다른 반 여자애한테 이제 돌을 던지고 막 가슴을 때리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던 와중에 4월 말에 이제 그 두 번째 학폭 사건이 터지면서 네. 두 번째 학폭 사건은 뭐예요? 천천히 네. 우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한 3, 4교시쯤에 갑자기 이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선생님 지금 제가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위로 한 명은 밑으로 이제 저를 훔쳐봤다고 하면서 이제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왔더라고요. 어른으로 치면 중환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군은 자기가 잘못을 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범죄 행위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A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전에 우리 애 돈 가져갔던 땡땡이는 가정교육 뭐 잘 지도되고 있나요? 뭔데 이렇게 자꾸 보고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사와 부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상담 주간이 되었으니까 전화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도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가 좀 학교에서 한 행동들,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내가 지금 우리 애 더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지 이런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거냐고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애 아빠랑 통화해보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애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애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리 애 이때까지도 이런 문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애를 삐딱하게 보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남자애가 소심한 것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거는 나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애는 지금 잘 크고 있다. 우리 애는 지금 잘 크고 있다. 와, 그 와중에 그런 말 들으니까 아주 불쾌하다고. 화장실에서 훔쳐보고 뭐 이랬던 부모가요? 응. 저도 선생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 했는데 너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트립은 처음이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애가 100% 잘못인 거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했지만 저는 아빠 입장에서 불쾌하다고요. 말씀 자체가 기본적인 스탠스가 부모들은 우리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봐라. 그것도 그렇고 사실 범죄 행위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이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것을 좀 감당하게끔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대체 학부모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존감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고 본인 아이에게 본인의 어떤 욕심과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투사를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분리된 다른 존재에게 투사가 됐다. 심지어 걔는 미성년자라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작은 아이한테 이게 투사가 됐다. 그 순간 그 투사를 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건덕지 조금만 보여봐. 내가 이거 제도를 갖고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여된 의무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의무가 부여되는 것만큼 선생님들에게 권한도 좀 주어져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태들의 탈출구,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로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떼는 수술인지 시술인지를 받았는데 출근하면서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출근 주차장에서 교장 선생님이랑 마주친 거예요. 이제 화요일에 부장님이 회의에 딱 갔다 오시더니 교장 선생님이 전달 사항 아침에 출근할 때 표정 관리 잘하고 웃으면서 출근해라. 당분간 교실 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월, 화, 수 1교시가 전부 전담이었어요. 시간표가. 저희 반은 빈 교실이었고 그 교실에 앉아있는데 교장이 순시를 하러 왔어요. 부장님이 또 이제 부르세요. 또 이제 그 교장 회의를 전달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마라. 아, 부장님 그거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부장님이 맞는 것 같다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갈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이제 조례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될 수 있고, 또 이제 공무원은 사실 직무유기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법상 처벌 조항도 가능하고 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이제 처벌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의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갑질 신고 센터라는 게 교육청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고를 하는 쌤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교감이 되게 부당하게 개인 일을 시킨다든지 업무 시간에 이제 다른 그런 걸 하니까 신고를 했는데 교감 신고한 사람이 되어서 딴 학교라는 것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딴 학교에 가도 관리자를 신고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는 거죠. 사실 갑질 신고라는 제도가 존재는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해서 부당하네? 바로 신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장한테 이제 부당한 그걸 당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과를 바라고 해명을 바랬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나중에 2년이나 고민을 해서 뒤늦게라도 이제 신고를 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갑질 신고도 했고 이제 거기서 사실상 제대로 조사가 된다는 느낌이 없어서 교보비를 요청해봤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고 인권위에도 도움을 요청해봤고
고충심사처리위원회에도 신청을 해봤고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교사들 그 커뮤니티에서 익명이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다, 약간 이런 일이 있었다, 되게 좀 하소연을 하니까 선생님 저도 관리자한테 많이 당해봤어요. 선생님 다 그래요. 그냥 교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지금 선생님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라, 잊어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내년에 애들 잘 만나면 된다. 그 교장 앞으로 만날 일 없으니까 괜찮다. 그냥 감내하는 수밖에. 결국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당한 거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확한 방법은 없었어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정부는, 국회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다음날 흐트러진 정신으로 수업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국회는 행동하라! 학부모로부터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거 교장선생님한테 말하면 이렇게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고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건 여전히 상부 조직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관료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인사, 예산 권한을 갖고 상부 조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이러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민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관리자도 마찬가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교장 선생님도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는 이렇게 교육의 전장에서 완전 총탄을 맞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런 일이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나처럼 이렇게 손발 묶인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마냥 이렇게 되지 않게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생각을 좀 해봐 달라.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애들한테 존중받고 학부모한테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애들 앞에서 웃으면서 수업을 할 것이냐. 결국 애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이것도 먼저 생각해 달라고 5월 달에 막 호소하는 내용을 교육청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갑질신고센터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답변만 돌아오고. 근데 그게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제도가 뭐 존재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실제로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고,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할 동안 관리자들은 교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문이라도 한 개 내려줬으면 그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프레셔가 주어지면 결국은 이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진짜 내가 이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압박감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느껴질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프레셔가 얼마나 클지 사실 짐작조차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장은 그러면 학교에 아직도 있는 건가요? 2월에 정년퇴직을,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절대 이제 권력이 딱 한 명 있는 그분에게 저는 되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기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사과는커녕 그래 뭐 열심히 한다, 아니면 뭐 그때는 내가 좀 그랬다, 이런 말 한마디 들으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2년 동안 그런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작년 12월에 이제 휴직을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하는 등 행정조치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대책 수립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대책 제안을 당장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장, 사회에 나와서 당했던 부당한 일들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방법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 복면 제보에 제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